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제 해결과 컴퓨팅적 사고 강좌의 2주차 강의를 맡은 김대영 교수입니다. 강의 영상과 함께 제공된 강의 자료를 참고하면 학습에 도움이 되니 강의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강의 자료가 준비되었으면 2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주차 수업에서 문제 해결과 컴퓨팅 사고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컴퓨팅 사고란 무엇인지 알아보았고 왜 우리가 컴퓨팅 사고를 배워야 하는지도 알아보았으며 컴퓨팅 사고에 기반한 문제 해결법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 학습을 통해 컴퓨팅 사고에 의한 문제 해결을 시도한다면 복잡한 문제도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였습니다. 2주차에서는 컴퓨터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컴퓨팅 사고에 의한 알고리즘을 컴퓨터로 어떻게 동작시키는지,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의 역할이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현대의 컴퓨터에는 어떤 장치들로 어떻게 구조되어 있는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우리가 컴퓨팅 사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를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컴퓨터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2주차 학습에서는 컴퓨터의 구성과 동작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컴퓨터에 대한 기초 지식을 학습합니다. 2주차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컴퓨터의 동작 원리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소프트웨어의 역할을 이해한다. 3. 컴퓨터의 구조를 살펴본다입니다. 우리는 2주차 학습을 통해 컴퓨터를 이해하고 컴퓨터의 기본 구성과 동작 원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이해하면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컴퓨터의 구조와 명령어의 처리에 대해서 학습하는 것은 컴퓨터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과정입니다. 2주차 1차 시에서는 컴퓨터와 관련하여 컴퓨터를 구성하고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살펴볼 것입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고 프로그램과 명령어를 통해 컴퓨터를 어떻게 동작시키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구성하는 소프트웨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고대의 컴퓨터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차 시 학습 내용은 학습 목표 1과 2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됩니다. 컴퓨터를 사용한다는 것은 소프트웨어를 통해 컴퓨터의 하드웨어를 구동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드웨어는 딱딱하다는 개념을 상기시키면 컴퓨터 하드웨어는 컴퓨터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물리적 장치가 됩니다. 컴퓨터 하드웨어에는 컴퓨터 본체,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가 있고 그리고 컴퓨터 본체를 열어보면 메인보드, 그래픽보드, CPU와 같은 장치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드웨어라고 부릅니다.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기억하면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물리적인 장치가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우리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글이나 오피스 프로그램으로 문서를 작업하거나 게임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대부분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만약 소프트웨어가 없다면 컴퓨터는 그저 약간의 열과 소음을 발생시키는 단순한 기계장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즉, 컴퓨터를 사용한다는 것은 프로그램으로 불리는 소프트웨어가 명령을 통해서 하드웨어인 CPU, 메모리, 그래픽 보드 등의 물리적 장치들을 구동시키는 것입니다. 컴퓨터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명령어들이 들어있는 일종의 작업 지시서입니다.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는 명령어들의 집합이 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작업을 명령어 형태로 저장하게 되고, 이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실행시킴으로써 우리가 지정한 작업을 컴퓨터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컴퓨팅 사고에 의해 획득한 알고리즘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표현한 것이고, 이것을 프로그램으로 옮길 수 있으면 컴퓨터 자원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주어진 명령어 집합에 따라서 컴퓨터 하드웨어 장치를 구동시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만 바꾸어 주면 하나의 컴퓨터를 사용하여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컴퓨터의 큰 장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바로 범용성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의 컴퓨터가 특정 작업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바꿔가면서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각각의 전문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전문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컴퓨터의 이러한 특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를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에서 익스플로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웹서핑도 하고 게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게임도 합니다. 그리고 한글이나 오피스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 문서도 만들지요. 이렇게 컴퓨터에서는 명령어 집합인 프로그램을 변경해 줌으로써 다양한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봅시다. 소프트웨어는 저장 장치에 저장된 특정한 목적의 하나 또는 다수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는 크게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로 나뉩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하드웨어에 접근하여 동작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합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사용자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응용 소프트웨어와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사용자들이 컴퓨터를 좀 더 쉽게 쓸 수 있도록 응용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운영체제나 부트로더, 장치 드라이버, 프로그래밍 도구와 같은 것이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해당합니다. 이미 많이 쓰고 있는 컴퓨터의 운영체제인 윈도우즈, 리눅스, 맥OS가 시스템 소프트웨어이고, 스마트폰에서 사용하고 있는 안드로이드나 iOS도 시스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리고 프린터와 같이 외부 장치를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장치 프로그램들을 우리는 장치 드라이버라고 하고, 이 장치 드라이버도 외부 장치를 제어하는 하나의 시스템 소프트웨어입니다. 응용 소프트웨어는 운영체제 위에서 실행되는 앱과 같은 형태입니다. 사용자가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인 것입니다. 응용 소프트웨어에는 한글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 소프트웨어도 있고,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 소프트웨어, 그리고 여러 게임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응용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 장치와 밀접한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도움을 받아 사용자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바로 응용 소프트웨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대의 컴퓨터는 주판, 계산자, 계산판 등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컴퓨터의 어원은 계산하다라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초기의 컴퓨터들은 단순한 계산을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한 장치였던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동작하지는 않았지만 수동으로 동작하는
일종의 아날로그식 컴퓨터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셉 마리 자카드는 1801년 기존 직물 직조기를 개량하여 천공카드에 의해 자동화된 직조기를 만들었습니다. 천공카드라는 것으로 원하는 직물의 패턴을 부호화시켰고 이것을 통해서 직조기가 동작하도록 하였습니다. 부호화된 천공카드는 일종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조기는 이 프로그램에 따라 동작한 컴퓨터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계의 동작을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해주는 프로그램을 우리는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카드의 직조기는 천공카드를 바꿔가면서 다른 모양의 옷감을 짤 수 있었습니다. 천공카드는 직사각형 모양의 구멍을 뚫어 사용하는 종이카드로서 초기의 저장 매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천공 위치에 구멍을 뚫거나 또는 뚫지 않음으로써 0 또는 1의 비트 정보를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즉, 천공카드의 구멍을 통해서 기계의 동작을 위한 명령을 저장한 것입니다. 이 천공카드에 의한 시스템은 나중에 허만 홀러리스에 의해 다시 활용되었습니다. 인구조사를 위한 통계 처리를 위해 천공카드 기반의 기계 장치를 활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7년씩 걸리던 인구조사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찰스 베비지의 해석기관은 기계적 범용 컴퓨터의 설계에 해당합니다. 해석기관은 중앙처리장치, 메모리, 출력장치, 그리고 입력장치인 4가지 구성 요소를 가집니다. 이 기계적 계산장치는 다항식을 계산하여 로그와 삼각함수 표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였습니다. 이것으로부터 해석기관이 좀 더 범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완성되지는 못하였지만 컴퓨터 역사에서 중요한 발전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이다 러브레이스는 세계 최초의 프로그래머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이다 러브레이스는 찰스 베비지의 해석기관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 프로그램이 세계 최초의 프로그램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세계 최초의 프로그래머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서브루틴, 루프, 조건, 점프 등의 컴퓨터 프로그램의 기본 원리를 고안하였으며 해석기관에서 처리될 목적의 알고리즘을 개발하였습니다. 다른 과학자들이 해석기관을 단순히 계산기 또는 수치 처리 장치로만 생각하였지만 에이다 러브레이스는 훨씬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가능성에 주목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는 컴퓨터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과 소프트웨어를 통해 컴퓨터를 동작시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학습하였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의 등장과 관련하여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분류되는지 알아보았고 소프트웨어가 사용되지 못했던 고대 컴퓨터부터 프로그램이 가능하기 시작한 직조기와 데이터를 표현하고 저장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천공카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기계적 범용장치인 찰스 베비지의 해석기관과 해석기관의 프로그램을 적용한 세계 최초의 프로그래머인 에이다 러브레이스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1차 시학습이 끝났습니다. 본 강의 영상 이외에도 강의 사이트에 보조 학습 읽기 자료와 동영상 자료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안내된 자료를 참고하면 학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과제 게시판을 통해서 꼭 과제의 여부를 확인하고 학습 중 질의사항이 있다면 질의응답 게시판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주 2차 시에서는 현대적인 컴퓨터와 컴퓨터 하드웨어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어떠한 물리적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구성 요소를 통해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